자, 앞서 보셨듯이 더불어민주당은요,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분위기가 한층 더 치열하고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주에 대권 도전 선언 이후에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실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자 대결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요, 33.9%, 이재명 지사가 26.3%,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12.5%를 기록했고요.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요, 윤석열 전 총장이 43.6%,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39.4%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주에 윤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가 나란히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그에 따라서 각 주자를 향한 공세도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론조사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다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의미하게 보실 것이 지금 이제 양자 대결에서 격차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인데 한 4.2포인트 격차로 접전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이제 2주 전과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주말을 지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장모 처가 리스크가 한번 나왔었죠. 실형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게 주말 동안의 여론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까, 중도층들이 이탈할까를 좀 봐야 되는데 보수층이 직결해서 상대적으로 격차가 벌어지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2주 전 격차랑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아직 처가 리스트, 처가 장모 사건이 되는 거죠. 장모님에 대한 유죄 판결이 아주 크게 지지도에는 미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총장이요, 이 3개월여 동안의 잠행을 메꾸려고 하는 걸까요? 자, 윤 전 총장 대권 선언 후에 발걸음이 아주 바쁩니다. 오늘은요, 이 대전을 찾아서 첫 민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은요, 오늘 오전에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천안함 4.6용사 묘역에도 차례로 방문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천안함 우리 희생자, 연평해전 희생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이 국가를 위해 이 순국하신 젊은 그 영령들의 정말 진심으로 애도하고, 이분들이 목숨 바쳐 지킨 이 나라를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바로 세워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후손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졌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민생 행보의 제목은요, 윤석열이 듣습니다라고 합니다. 첫 일정으로 대전을 찾아서 대전 현충원과 그리고 카이스트를 방문하고요, 지역 언론과 간담회를 연다고 하는데, 첫 민생 탐방 일정에서 윤 전 총장의 메시지가 뭘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판매하는 모자를 쓰고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던 이 윤 전 총장, 애국과 보훈을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첫 민생 행보가 대전이라는 점에서 충청대망론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수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아주 고민 끝에 정한 행보들일 텐데, 이런 행보들의 내용 구성이 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내용으로 구성이 됐습니까? 여기 이제 다 드러났을 때 평가하는 건 쉽지만 사실 저거 만들 때는 캠프에서는 무진장 고민하고 그랬겠죠. 그렇죠. 여러 아이디어에서 이제 만들었을 텐데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 보이는 메시지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저런 행보들이. 그런데 국민의힘의 입당 자체는 지금 미정. 그리고 굉장히 원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7월 말, 8월 말 얘기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아닐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보여주는 메시지는 애국, 보훈,
그리고 탈원전 정책이라는 거는 이제 반문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고 그러면은 본인의 스탠스는 보수 쪽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주요 기반 네. 자체를. 그러면 저는 반문 세력을 결합을 시켜서 이 반문 세력의 지지를 통해서 아주 지금 180석이니까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돼서 그 2년 동안 180석의 국회와 대치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고난 행사를 하려면 그만한 압도적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아하. 게 아마 캠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산처럼 되지 않는 게 정치의 현실이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선은 30%대 굳건한 탄핵 직후에도 갖고 있었던 그 국민의힘의 견고한 지지층을 저는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입당을 하고 저런 메시지가 같이 나왔을 때 좀 더 확실하게 유권자들에게 각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욕심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빨리 입당하라는 소리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윤 전 총장의 이 대선 출마 선언 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은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었죠. 자, 어제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비판을 주도했던 주한규 서울대 교수를 윤 전 총장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엄청 반가웠습니다. 정확한 사실인지 아주 그 단어 선택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자, 이틀 연속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고 겨냥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본격적인 반문 이 행보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탈원전 정책에서도 이 월성 원전과 관련된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선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탈원전 얘기하는데 기후변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네.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걸 사장시키는 게 탈원전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오히려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얘기했던 것을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자기 철학이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요. 만약에 저는 뭐 윤석열은 아니지만 윤석열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치 지역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선택지는 오히려 중도 확장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도 확장 전략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수가 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여줘야 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이 보수 진영의 어떤 열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고 중도 확장을 했을 때 확실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방식인데 윤 전 총장의 지금 행보를 보면 아주 보수세게 뚜렷해요. 기존에 보수 진영에서 주장해왔던 것을 입맛에 맞춘다고 할 정도로 아주 색깔이 뚜렷한 행보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묘목을 심었는데 지금 뿌리가 흔들려요. 지난번에 6월 29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실망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고개를 갸웃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보수 진영 자체가 먼저 흔들릴 경우에는 아무리 중도 확장을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보수 진영을 먼저 잡고 가겠다. 네. 이런 전략을 좀 선회하는 방식들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이 월성원전 사건의 처리와 저는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 검찰 수사권 박탈이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봤고 최재형 감사원장님께서 뭐 정치에 참여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사원장을 그만두시게 된 것 역시 이 월성원전 사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검찰총장직을 그만둔 이유로 월성원전 관련 수사 때 압박을 받아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만둔 이유도 월성원전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냥 탈원전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한 그 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공격을 받았다. 지금 그걸 언급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으로 사퇴하고 지금 대선에 도전을 하는 거고, 또 최재형 원장 전 감사원장으로서 또 사퇴하고 좀 숙고 중이라고 하시지만,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는 두 자리에 두 분이 나오면서 지금 대권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이 월성원전의 경제 평가를 조작한다고 의혹을 받는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 문재인 정권의 굉장히 그 실체를 잘 드러내는 단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 이유는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그 이념에 기반한 그 정책을 끌어가기 위해서 법도 무시한 거예요. 법적 절차라고 하니까 법치주의를 무시해 가면서 자기네들의 이념이 깔려있는 정책을 펴기 위한, 그것이 지금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과 관련된 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저런 발언을 했다고 보이고, 좋은 지적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신 월성 원전 이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서 절차적인 불법이었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